안녕하세요. 제대로 시작하는 기초통계학. 자, 챕터 5장, 5장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두 번째 시간에는요, 우리가 이항 분포에 해당하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항, 말 그대로 두 가지의 항목으로 나타내는 분포를 갖다 우리가 이항 분포라고 하고요. 지난 시간에 확률 분포를 하면서 우리가 정규 분포, 그 다음에 균등 분포를 봤었죠.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항 분포라는 거는 된다, 안 된다, 혹은 맞다, 아니다, 성공한다, 실패한다, 이렇게 같이 서로 반대가 되는 그러한 결과만이 나타나는 사건을 갖다 기준으로 분포를 나타낸 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항 분포라고 합니다. 하나의 우리 예를 한번 볼까요? 자, 우리 결혼을 해서 우리가 아이를 가지게 된다는 거 굉장히 축복입니다. 그렇죠? 요즘에 뭐 우리나라에서 많이 아이를 낳지 않아서 문제가 되긴 하는데, 자, 아무튼 결혼을 해서 이런 축복을 받는 가정들은 궁금한 게 우리에게 태어날 아이가 아들일까 딸일까 굉장히 궁금하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성별을 갖다 미리 알려주는 게 불법이었습니다. 근데 2008년도에 법이 개정이 됐죠. 그래서 32주가 넘으면 의사들은 가르쳐 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그것도 좀 완화가 됐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이제 미리미리 출산 준비를 하라라는 이제 그런 얘기겠죠. 자, 근데 원래는 12주만 되면 다 우리가 성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외국에서는 그래서 이걸 알려주는 게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나라만 독특한 남아소 선호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 아들일까 딸일까? 아들 아니면 딸. 서로 배반 사건이죠. 배반 사건, 아들, 딸 이렇게 나타나는. 자, 이런 경우에 과연 통계학을 갖다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게 우리가 이항 분포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항 분포를 갖다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베르누이 시행, 베르누이 분포라는 걸 갖다 먼저 알아야 되는데, 요 두 가지 베르누이 시행의 결과로 나타나는 두 가지가 이항 분포를 갖다 설명하기 때문에 서로 이 용어를 갖다 혼용해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르누이 시행이라는 것은 뭐냐면 서로 반대되는 사건, 요걸 갖다가 나타나도록 하는 실험을 반복적으로 계속하는 거, 요걸 우리가 베르누이 시행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두 개만 존재합니다, 결과가. 그래서 어떤 반대되는 사건이 절대로 동시에 나오지 않는 그런 배타적인 사건이 돼야 되는 거고요. 예를 들면 동전 던지기 하는 거 있죠. 우리가 아들, 딸도 얘기했었는데 동전 던지기를 하게 되면 앞면이냐 뒷면이냐 이렇게밖에 안 나오죠. 자, 주사위 던지기 같은 거는 할 수 있을까요? 자, 6개의 숫자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베르누이 시행으로서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홀수와 짝수 이렇게 나타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베르누이 분포입니다. 이거는 베르누이 분포는 아까와 똑같이 베르누이 시행을 갖다가 계속 했을 때 이걸 갖다 확률 분포를 나타낸 거, 자, 이걸 우리 베르누이 분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로 반대되는 배반 사건이기 때문에 x가 성공했다라면 실패 확률은 1-p가 되는 거죠. 어떤 성공 확률이 p라고 했을 때 그거와 반대되는 사건 100% 중에 확률을 빼야 되는 거잖아요. 나머지 확률이 실패 확률이 되는 거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자, 주사위 던지기를 했을 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성공 확률, 자, 주사위를 던져서 성공하는 거 우리가 1과 2가 나왔을 때는 우리가 성공입니다. 자, 근데 요거와 반해서 3, 4, 5, 6이 나왔을 때 이건 실패라고 가정을 했다라면,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확률을 구할 수 있을까? 성공 확률, 자, P 한번 구해볼까요? P는 자, 성공 확률, 성공에 대한 확률입니다. 6개 중에 2개, 그러니까 6분의 2가 되겠죠. 자, 6분의 2인데 실패 확률 우리가 1에서 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실패 확률은 1-p가 될 거고요. 이건 6분의 4로 표현하면 됩니다. 여기도 보면 역시 하나, 둘, 셋, 넷 나타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 베르누이 분포에서 평균과 분산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걸 갖다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일단 이걸 지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르누이 분포에서 확률 변수의 기대값 그리고 분산을 갖다 우리가 보는 건데요. 자, 보시면 이게 똑같습니다. 한번 이걸 우리가 포인터로 바꿔놓고 우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4장에서 기대값과 그 다음에 확률 변수의 분산에 해당하는 내용을 갖다 우리가 확인했었죠. 그래서 성질을 갖다 확인을 했는데 그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하느냐 실패를 하느냐 해서 기대값 성공하는 거 확인하겠죠. 그러니까 P로 나타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분산해서 보게 되면 각각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우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산을 갖다 보게 되면 이렇게 P에 괄호 열고 1-P로 우리가 표현이 되겠죠. 자, 제가 이렇게 그 수식을 갖다 설명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골치 아프게 하려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 수식까지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개념만 잡고 들어가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간단한 이런 그 수식에 매달려 가지고 숲을 못 보고서 나무에 힘들어하시지 마시고 아니면은 그냥 바로바로 스킵하셔서 넘어가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항분포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이항분포는 연속적인 베르누이 시행을 거쳐 나타내는 확률 분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독립된 베르누이 시행이죠. 그래서 이걸 n회 반복을 했을 때 성공한 횟수를 갖다 x라고 하면 이거를 갖다가 성공한 x의 확률 분포라고 하고 이를 이항분포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항분포의 평균 있죠. 그다음에 분산은 평균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분수는 우리가 아까 이렇게 표현한다고 해서 이렇게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x가 b 베르누이 분포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n회 반복을 했을 때 이걸 확률을 갖다 나타내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베르누이 분포를 갖다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항분포죠. 자, 그다음에 이항분포에서 이 확률을 갖다 나타내는 확률 함수를 갖다 구하는 이제 그런 방법을 갖다 볼 건데요. 자, 우리가 n번을 시행을 합니다. n번을 시행을 해서 r번이 나타날 확률. 이 r은 성공 확률이 r번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 구해보면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컨비네이션이라는 거 있습니다. 조합. 이걸 갖다 기준으로 해서 표현을 우리가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하는데 요거는 공식을 갖다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갖다 이렇게 나타내고 풀이를 하면 컨비네이션이 이렇게 되죠. 자, 요걸 갖다가 기준으로 해서 성공과 실패에 대한 그런 확률을 가지고서 확률 함수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개념이 이렇게 계산한다라는 걸 확인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 공식을 가지고서 한번 어떤 경우에 이런 이항분포를 가지고 확률을 계산하는지 한번 예제를 가지고서 우리가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막 해봤는데 자기가 아르바이트 경험을 볼 때 한 10% 정도의 확률로 자기 적성이랑 딱 맞는 업무가 주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과거에 일을 해보니까 그렇다더라. 근데 이제 A가 졸업을 해야 되는데 졸업하기 전에 이제 취직하면 참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취업 캠프가 있습니다. 근데 취업 캠프에 한 50개의 업체가 참여를 하거든요. 근데 이 취업 캠프에 가서 우리가 보니까는 49개의 업체가 참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 49개 중에서 A가 취업하고 싶은 회사가 2개의 업체 정도는 될 그럴 확률을 구해봐라. 자, 이런 예제거든요. 예제가 뭐 만들어지기는 했는데 상황적으로 아주 없을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죠. 지난 균등분포와 정규분포와 비교를 해볼 때 보면은 아주 막 발생을 하는 이제 그런 경우가 아니고 그나마 뜨문뜨문 마음에 드는 마음에 들지 않는 자, 요런 거를 갖다 기준해서 우리가 구분을 하는 자, 그런 문제입니다. 자, 한번 직접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개의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까? N은 49요. 49개 업체가 참여했죠. 자, 그 다음에 마음에 드는 업체가 몇 개가 나타나야 됩니까? R은 2. 그 다음에 여태까지 지금까지 경험을 해보니까 몇 가지 정도의 업무가, 몇 퍼센트 정도의 업무가 A한테 마음에 들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P는 0.1, 10%였으니까요. 자, 그걸 갖다 우리가 아까 봤던 공식에다 대입을 한번 해보시죠. 자, 공식을 대입을 해보면, 자, P의 X가 2이었을 경우에, 자, 보면은, 자, 2 팩토리얼 분의 2 팩토리얼 곱하기 49 마이너스 2의 팩토리얼. 요거 분의 총 몇 개요? 49 팩토리얼.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거 곱하기 0.1 마음에 드는 거에 해당하는 거, 그 다음에 마음에 들지 않는 거
마음에 들지 않는 업체가 나타날 확률 0.1에 해당하는 49 마이너스 2에 해당하는 승을 갖다 계산을 해보면 일단 굉장히 복잡합니다. 일반적인 계산기로는 거의 계산이 안 될 정도로 49 팩토리얼 이러면 계산하기 쉽지가 않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 제가 0.08313909라는 값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 계산을 해보면 실제로 얼마 값이 나옵니까? 퍼센트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8.31 뒤에는 지우겠습니다. 반올림해서 8.31%라는 값이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A의 적성에 맞는 업체 두 개의 업체에 참가해야 될 거 어느 정도 확률이냐면 8.31% 정도. 여태까지 자기는 10%였지만 두 개의 업체가 최소한도 나타날 거 8.31%라고 그러네요. 자, 그러면 요 팩토리알 구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걸 갖다 계산을 해놓고 49 곱하기 48 곱하기 47 곱하기 46 곱하기 계산이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엑셀을 이용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엑셀을 이용해서 한번 다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엑셀을 불러오시고요. 불러오신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함수로 직접 우리가 함수 합을 해가지고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거는 우리가 이항분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항분포라고 해서 검색을 해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갖다 우리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확인 눌러주시면 해당하는 값들을 갖다가 우리가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여기는 49개 업체가 참여를 하죠. 49개 업체 참여를 하는데 그 중에서 여태까지의 확률은 0.1이었답니다. 0.1. 그 다음에 이거를 마음에 드는 업체가 최소 몇 개요? 2개. 2개를 기준으로 해보면 아까 계산했던 값들이 여기 나오죠. 그래서 확인을 탁 눌러보시면 이렇게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함수로 구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직접 한번 계산하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9 팩토리알을 구해보고요. 그 다음에 2 팩토리알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먼저 해놓겠습니다. 그러면 49-2가 들어가야 될 거니까 47 팩토리알. 자, 이렇게 값을 각각 우리가 구해보도록 하죠. 자, 이 값을 갖다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수를 또 이용할 건데 이거 직접 계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 계승값을 구하는 그 함수를 갖다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승 이렇게 하면은 팩트라는 요거 값이 나오는데 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49 이렇게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확인해서 보시면은 이렇게 값들이 구해집니다. 또 앞에도 보면은 우리가 또 똑같이 팩트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2의 팩토리얼을 구할 거죠. 근데 여기도 보면은 똑같이 우리가 팩트를 갖다 이용을 해서 여기는 47이었습니다. 47 팩토리얼.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하는 거는 계산을 해주는 게 요거죠. 한번 보시면 자, 아까 공식에 있듯이 우리가 결국 구해주는 값은 요겁니다. 자, 요걸 갖다 우리가 직접 수식으로 한번 입력을 해봐야 되겠죠. 수식으로 갖다 입력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먼저 요걸 하고요. 49를 갖다 기준으로 나눠야 되겠죠. 49 팩토리얼. 그러니까 요거를 갖다가 나눠줘야 됩니다. 뭐와 뭐로 나눠줘야 되냐면 2 팩토리얼 곱하기 47 팩토리얼. 자,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 또 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 일단은 괄호로 해서 우리가 구분을 해주고요. 이 전체에 해당하는 거에 전체에 곱해줘야 되니까 여기서 일단은 괄호를 한번 다시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곱하기 0.1에 해당하는 거죠. 0.1의 자승. 0.1의 자승. 거기다 곱하기 그러니까 1-0.1의 47승. 그러니까 1-0.1에 해당하는 47승. 47승. 이렇게 해주면 값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엔터를 딱 쳐주시면은 아까 우리가 구했던, 손풀이를 해서 구했던 것과 똑같은 값이 이렇게 우리가 구해졌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이항분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혹시라도 학습하시다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다시 저와 같이 의사소통 하시면서 어려운 부분 해결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